바로 어젯밤이었죠. 남아메리카의 심장부에서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군사작전이 펼쳐졌습니다. 한 나라의 현직 대통령이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에 자취를 감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엄청난 사건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통령이 어떻게 생포됐는지,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어쩌다 이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또 미국의 속내는 뭔지 차근차근 짚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전 세계의 반응과 가장 중요한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요했던 새벽,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의 정적을 깨고 미 특수부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대통령궁이었습니다. 작전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그 자리에서 생포됐고 마약과 테러 혐의로 재판에 받기 위해 지금 뉴욕으로 이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권 국가의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다른 나라 군대에 체포된 겁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그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사실 이번 군사 개입을 어느 날 갑자기 터진 사건이 아니거든요. 베네수엘라가 겪어온 길고도 고통스러운 위기, 그 마지막 페이지에 찍힌 마침표 같은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는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히 마두로 정권 들어서면서부터는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질 않았죠. 이런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정치가 무너지니까 당연히 경제도 박살이 났습니다. 마이너스 80%. 이게 도대체 상상이 되시나요? 나라 경제의 80%가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경제가 이렇게 파탄나니까 사람들은 살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790만 명.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인구 4명 중 1명이 가족과 고향을 등지고 국경을 넘어야만 했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떠나지 못하고 고국에 남은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바로 이게 이번 군사작전이 벌어지기 직전 베네수엘라의 적나라한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정책이 180도 확 바뀝니다. 이전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를 일부 풀어주면서까지 대화의 끈을 놓치려고 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그 끈을 그냥 싹둑 잘라버린 거죠.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동원한 최대 압박으로 돌아선 직후 이번 작전이 실행된 겁니다. 자, 그럼 미국은 이 전례 없는 군사작전을 대체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명분을 한번 들어보시죠. 작전명은 절대적 결의.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 작전을 침공이 아니라 마두로라는 범죄자에 대한 법 집행 활동이라고 딱 선을 긋고 있어요. 백악관이 내세운 공식적인 이유는 바로 마약과의 전쟁입니다. 베네수엘라에 뿌리 내린 마약 카르텔을 없애고 그들의 수괴인 마두로를 법정에 세워서 결국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을 막겠다. 이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누구도 못했던 일을 해냈다면서 엄청난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죠. 백악관의 시각에서는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과연 전 세계가 그렇게 봤을까요? 백악관의 이런 축제 분위기와는 정말 정반대로 국제사회는 경악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이런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트럼프가 세계 최강 대국을 불량 국가로 만들었다. 국제법을 무시하는 미국의 행동이 마치 무법자와 같다는 정말 신랄한 비판이죠. 이런 비판은 언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법 위반을 직접적으로 우려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19세기식 한포 외교의 부활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동맹국 국제기구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에 등을 돌린 겁니다. 자, 독재자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국민들 앞에는 이제 더 크고 더 막막한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미국의 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부터 미국이 지정한 그룹과 함께 베네수엘라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건 사실상 한 나라의 통치권을 인수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의 핵심은 바로 석유였습니다.
미국의 거대 석유 회사들을 투입해서 베네수엘라의 망가진 석유 시설을 재건하겠다. 결국 이 군사작전의 경제적인 목표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죠.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점은 미국이 마두로만 제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독재에 맞서서 평생을 쌓아온 베네수엘라의 민주 야권 세력마저도 철저히 외면한 거예요. 야권 지도자가 지지나 존중을 받지 못한다면서 사실상 그들의 역할을 완전히 묵살해버렸습니다. 독재자도 안 돼, 민주 야당도 안 돼. 그럼 대체 누가 이 3천만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이끌어간다는 말일까요? 결국 모든 것은 이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지도자는 다른 나라에 잡혀가고 외세가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이 상황에서 과연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주권이라는 게 남아있기는 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라틴 아메리카 전체의 미래를 보여줄지도 모릅니다.